당신 오늘 내 손에 죽고 나도 죽자. 평생을 일해야겠어? 아픈 사람은 난데 왜 다들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 하니? 서울의 한 오래된 연립주택. 이곳에는 매일 아침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터는 바로 이 집의 유일한 화장실. 굳게 닫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80대 노부부는 6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내 박순자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화장실 문 앞을 서성입니다. 다리를 베베 꼬고 식은땀을 흘리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린 지 벌써 3시간째. 아침 7시에 들어간 남편은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끊임없이 물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긁어내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저 영감탱이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지금 방광이 터질 것 같은데 들은 척도 안 해. 저 안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지옥! 남편 김철수 씨가 화장실의 주인이 된 것은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결절성 양진이라는 희귀 피부병을 앓게 되면서부터 그의 세상은 이 좁은 화장실 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고통을 잊기 위해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뜨거운 물로 몸을 지지고 각질을 벗겨내는 일에 매달립니다. 남편에게 화장실은 병마와 싸우는 처절한 투쟁의 공간이지만 아내에게는 그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점령지일 뿐입니다. 이미 만성 방광염으로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졌지만 남편의 화장실 독점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노크 소리는 남편의 신음과 물소리에 묻혀버리기 일쑤입니다. 이 작고 낡은 화장실은 더 이상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위생의 공간이 아닙니다. 지난 60년간의 애증과 원망, 회한과 연민이 뒤엉켜 폭발하는 노부부의 마지막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문은 언제쯤 활짝 열릴 수 있을까요? 굳게 닫힌 화장실 문을 등지고 아내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앨범 속 앳된 자신의 모습에 머무릅니다. 억척스럽고 강인한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사진 속 20대 순자 씨는 수줍은 미소를 띤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으이구. 이때는 몰랐지.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 줄은. 그냥 남들처럼 남편 사랑받고 자식들 키우면서 오순도순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렇게 사치스러운 건 줄 예전엔 정말 몰랐어.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잘생긴 얼굴과 번지르르한 말솜씨를 가진 남편은 결혼 후에도 수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순자 씨가 시장에서 행상을 하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남편은 그 돈을 사업자금이라는 핑계로 가져가 여자들 술 사주고 노름하는데 전부 탕진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건 그냥 일상이었어.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다른 여자들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좋은 데 데리고 다니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으니까. 그걸 따지면 돌아오는 건 욕설하고 주먹뿐이었지. 애들 깰까봐, 이웃들 들을까봐, 소리도 못 내고 입술만 깨물면서 밤새 울었던 날이 셀 수도 없어. 60세에 은퇴한 후에도 그녀의 삶은 편치 않았습니다.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손주들을 돌봤고 타고난 손맛으로 늘 푸짐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몸과 마음은 모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바라보는 그녀의 깊은 한숨 속에는 내 인생은 대체 어디에 있었나 하는 공허한 질문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에게도 빛나는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로 어디를 가나 주목받는 남자였습니다. 책임감보다는 자유를, 안정보다는 유흥을 사랑했던 그는 평생을 한량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아내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멋과 낭만을 좇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벌어온 돈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허세를 부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술과 밥을 샀습니다. 곧 대박날 사업이 있다는 말로 주변을 현혹했지만 그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도 그는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다 겪는 일이라며 큰 소리치기 바빴습니다. 이런 남편을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철수? 아유, 말도 마요. 젊어서는 정말 멋있었지. 근데 속은 텅 빈 강정이었어. 입만 살아서는 재수 씨가 고생한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양반은 평생 자기 자신만 알고 산 사람이야.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런 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의 돈은 그의 외도를 위한 자금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여자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물과 아이들의 원망은 그의 화려한 삶에 잠시 스쳐가는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이란 자신이 마음껏 놀다 지치면 돌아갈 수 있는 당연한 배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도 없었던 남편. 그의 이기적인 과거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현재의 화장실 전쟁에까지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의 고통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아우성일 뿐입니다. 질병이라는 또 다른 지옥. 평생을 제멋대로 살아온 남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70대에 접어들던 10년 전 그의 피부에 정체 모를 발진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염인 줄 알았지만 가려움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긁어대 피범벅이 되기 일쑤였고 결국 대학병원에서 결절성 양진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은 남편에게 아내는 처음에는 불쌍했지. 오죽 가려우면 저럴까 싶어서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짠해서 잠도 안 오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발라주고 병원도 여기저기 모시고 다녔어. 그래도 부부인데 밉다 해도 아픈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둬.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었지. 하지만 남편의 병은 아내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는 더 예민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몸을 지지면 잠시나마 가려움이 멎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으로 시작됐던 그의 화장실 생활은 점차 하루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화장실은 그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치료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도피는 곧 남은 가족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깨끗했던 화장실은 남편이 긁어낸 각질과 피딱지로 늘 지저분했고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화장실 한 번 가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편을 괴롭히던 질병은 이제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하는 지독한 바이러스가 되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의 하루는 남편의 화장실 스케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10분 남짓한 시간 안에 모든 용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의사가 물 많이 마시라고 했는데 마실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방광염이 더 심해지는 거래. 밤에도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꾹 참아. 문 두드려봤자 소리만 지르고 안 열어주니까. 내 집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못 가는 신세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갈등은 손주들이 집에 오는 주말이면 더욱 심해집니다. 할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 신나게 놀던 아이들도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면 울상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참다가 결국 바지에 실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지고 아내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손주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할아버지 나 쉬 마려워요 하고 외친다. 안에서는 조금만 기다려. 하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내가 솜씨를 발휘해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가족들의 식사는 즐겁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어김없이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남편의 고통소리가 온 집안에 깔립니다. 즐거워야 할 가족의 공간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서로의 얼굴에는 참아왔던 원망과 지친 기색만이 역력합니다. 남편의 질병은 단순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한 가족의 소중한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어머니가 또다시 화장실을 가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본 아들 김영수 씨는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맙니다. 그는 화장실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아버지, 제발 좀 나오세요. 어머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만 아프세요? 평생을 아버지 때문에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보이지도 않으시냐고요? 그러자 문 안쪽에서 버럭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시끄러워! 내가 지금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이놈의 병 때문에 하루하루 죽을 맛인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소리야? 아픈 사람은 난데 왜 다들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다랴? 아버지의 적반하장의 아들은 기가 막힙니다.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온 아버지. 젊어서는 바람과 폭력으로, 늙어서는 병을 핑계로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의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인생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셨는지 아시냐고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어머니 좀 그만 괴롭히세요. 아들의 절규는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가족의 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횡포를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늙어서도 고통받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화장실 문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절규는 오늘도 두꺼운 문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아들의 눈물을 본 순간 평생을 인내와 체념으로 버텨온 아내 순자 씨의 마음속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있는 힘껏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김철수, 문 열어. 당신 오늘 내 손에 죽고 나도 죽자. 평생을 내 피 빨아먹고 살았으면 됐지. 늙어서까지 이 지긋지긋한 짓을 해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원이나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60년간 억눌려왔던 분노와 울분이 응축된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자식들 생각해서 이 악물고 버텼어. 내가 버린 빚 갚느라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못 가고 시장에서 떨이하는 옷만 사서 입으면서도 원망 안 했어. 그냥 언젠가는 철들겠지. 늙으면 내 손 잡아주겠지. 그 헛된 희망 하나로 버텼다고.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당신이 내 평생의 헌신에 보답하는 방식이야. 아내의 절규에 화장실 안에 물소리가 처음으로 멎는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차라리 내가 오늘 죽어서 이 굴레를 끊어야지. 당신은 평생 당신만 알고 살았으니 내가 없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지. 내 인생, 내 청춘 다 당신한테 짓밟히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왜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아내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메우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붉게 충혈된 눈, 고통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의 남편이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아내의 울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거센 절규가 있고 난 며칠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남편은 여전히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은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문을 두드리면 짜증을 내면서도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오늘도 묵묵히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가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폭발적인 분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깊은 체념과 연민,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용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함께 살아온 6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지독한 관성일까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저 영감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원망도 이젠 지쳤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내 팔자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지 뭐. 그래도 가끔은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와. 내 젊은 날이 너무 아까워서. 남편은 아내의 절규 이후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묵묵히 먹고 아무 말 없이 양만 바를 뿐입니다.
그의 침묵은 반성일까요? 아니면 그저 노쇠한 육체가 만들어낸 무기력일까요? 그 답은 부부만이 알 것입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생을 싸워온 노부부. 과연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에 무게를 남긴 채 노부부의 하루는 오늘도 그렇게 저물어갑니다.